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노인들로서 실제로 환자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조금 드물지만 요양원은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꼭 간호인력이나 전문 직책인 분들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분들이라면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어떤 분들이라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할 수가 있는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응급조치가 없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기도막힘 사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및 간병을 하시는 누구든지 꼭 머릿속에 숙지를 해두시면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영상은 많은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들 및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을 제작자이자 해당 요양원의 책임자인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제 채널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락을 해주신 장석영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기관과 종사자분들이 해당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식사 도중 음식이 목에 걸려 사망하실 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날의 CCTV 영상을 보시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양원은 특별히 연화장애가 있어서 식사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빼서 식사를 합니다. 한 군데 모아서 잘 지켜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맨 왼쪽 어르신이 픽 쓰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식판을 얼굴로 으깼죠. 뭔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자, 5초 만에 계셨던 선생님이 발견을 하셨고요. 왜 그런지, 그냥 기절 같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기력이 처진 건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 10초 정도 흘렀고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다가와서 또 간호조무 선생님이 다가와서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 큰 문제라고 직감한 요양보호 선생님이 지금 저를 부르러 뛰어갔고요. 우리 사무장, 작업치료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다 달려들어서 어르신의 하임리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마자 제가 도착해서 어르신의 하임리를 실시합니다. 자, 하임리법 실시하는 모습 잘 보십시오. 제가 하는 모습인데요. 자, 어르신을 그냥 무조건 당기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압박, 팍, 팍 하고 순간적인 압박을 가해야 돼요. 연속으로 팍, 팍, 팍 하는 게 아니라요. 호흡에도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1초 정도 공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팍 땡기고 약 1초, 팍 땡기고 약 1초 이렇게 해가면서 어르신이 숨이 통하는지 반응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충분히 음식이 입 바깥으로 튀어나오는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각자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자, 제가 뛰어와서 하임리를 하려고 뒤에서 붙잡자마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119에 신고해입니다. 일단 호흡이 없다, 호흡을 못한다는 게 감지되는 순간 뭔가 나나 주변에서 응급조치해서 빨리 뭘 해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분이 호흡이 돌아오든 안 들어오든 119부터 신고하세요. 자, 누구누구 선생님 119 신고하세요. 누구누구 선생님 산소기 가져오세요. 누구누구 선생님 산포도 석션기 다 가져오세요라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하면서 동시에 응급조치에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냐하면 물론 한두 번의 하임리법으로 호흡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좋은 것이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숨을 못 쉬는 어르신은 1, 2분, 2, 3분 이렇게 3분 정도 지나가면 바로 뇌로 산소를 포함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의식을 잃고 결국은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119 구급대원이 와서 어떤 응급 행동을 하는 걸 바라기보단 빨리 진료가 가능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모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꼭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당황하실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명은 정신 바짝 차리셔서 각자 누구누구에게 지시해서 선생님은 필요한 산소기,
선생님은 필요한 석션기, 선생님은 119 신고, 그렇게 딱딱 지적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냥 소리 질러서 뭐 119 신고하세요, 뭐 가져오세요 이러면요 서로 우왕좌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눈을 마주치시고 너 이거 가져와, 너 이거 가져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계속 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하임리법을 하려다가 뭔가를 가지러 갔다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뭘 지시했냐면요. 여러분 하임리법을 해야 될 정도로 숨이 막힌 사람들을 보신 적 아마 없을 거예요. 몇 번 경험이 있는데, 자, 이를 악 하고 꽉 다물어 버립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빨을 꽉 깨물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숨을 못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딱 참아버리면은, 우린 입을 벌리고도 숨을 참을 수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음식이 목에 걸리면서 숨이 콱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럼 뭐하고 갔냐면 누구한테 배를 한 대 세게 팍 맞아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빨을 치아를 꽉 깨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질 않아요. 입 안에 음식물을 제거해야 되고 석션기 같은 걸 활용해서 음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아무리 벌리려 해도요 입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랍자 같은 거나 벌린 걸 찾으러 가려다가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임리법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돌아왔고 앞에 선생님들한테 입을 벌리라고 지시를 하면서 계속 하임리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잘 보시면 제가 하는 하임리법을 보십시오. 하나, 둘, 하나 하고 순간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라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완전히 기절하기 직전이라면요, 또는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요, 그분의 미세한 호흡을 하임리법을 하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로 느끼셔야 돼요. 이분이 살짝 숨이 통하는가? 이분이 의식이 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날숨에, 들숨이 아니라 날숨에 확 압박을 해줘야 확 튀어나오겠죠, 음식이 더.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면서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들숨 날숨이 되는가를 느껴가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당황스러운 상황에 또는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잘 하면은 살리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제 자세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 자세를 한번 보세요. 구부정하게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제가 어르신하고 거의 수평이 되게끔 제 높이를 낮췄죠. 자, 사진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왼쪽의 사진처럼 그냥 어르신을 들어 올려가지고, 즉 윗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하임리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특히 휠체어에서 쓰러진 분들, 아니면 그냥 바닥에 휙 쓰러진 분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는 하임리법을 하다 보면 위로 이렇게 잡아 끄는 하임리가 돼요. 이건 가슴에 정확한 압박을 가할 수 없어요. 자, 오른쪽 사진의 화살표 방향처럼 약간 상부 방향으로, 평행하지만 약간 상부 방향으로 압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숨이 제대로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그 숨에 의해 막힌 음식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술자가 뒤에서 환자의 높이에 맞춰서 구부린 다음에 당길 필요가 있어요. 또 휠체어에서 주로 휠체어나 앉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죠. 서서 먹다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휠체어에서 굳이 끌어내리지 마세요. 휠체어 뒤에 가서 어르신과 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은 이쯤 되는 타이밍에 호흡이 이제 조금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캑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캑 하고 음식이 좀 튀어나온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무조건 하지 않고 멈춰 있죠. 그거는 호흡이 돌아오고 있는지 음식물이 제거되는 건지 느끼셔야 돼요. 숨을 쉬기 시작하는지. 그냥 막 당황해서 막 당기면요, 이미 제거되고 숨을 쉬는데도 막 당겨대는 수가 있어요. 그랬다간 오히려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각한 내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하지 마시고 자꾸 상태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호흡이 돌아오는 걸 느꼈고요. 앞서 조치를 취하기 바로 전에, 조치를 취한과 동시에
호출했던 119 대원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호흡은 돌아왔지만 어르신이 아직 의식이 크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 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급병원에 모셔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또 하임리법을 하는 도중에 늑골, 골절 등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호흡을 못하는 시간이 적어도 1분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또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은 이날 완전한 회복을 하셨고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2시간, 약 3시간 정도 만에 다시 요양원에 복귀하셨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목에 걸리는 사례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임리법 또는 하임리법 외에도 어떠한 응급조치를 순서대로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훈련을 평소에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보호자에게 즉각 보고하셔야 되고 경위보고서 분명하게 쓰셔야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가 이날 어르신이 언제 발생해서 발견이 됐고 몇 분에 뭘 했고 몇 분에 뭘 했고 쫙 적어서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마찬가지 응급실에 가면 의사에게도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진이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호흡이 어려웠었고 어떤 사유가 있었고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해요. 이건 평소에 충분한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렇게 이 어르신은 이날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